어떻게 하면 자율적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EQ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면서 조직 관리, 조직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네. 오늘 이 책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00만 불짜리 리더십 강의라고 하네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명한 강연이었다고 합니다. 리더를 위한 세계 최고의 EQ 수업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저자는 수린이고요. 다연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대인관계의 열쇠. 초반 5분이 관건이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초반 5분 동안 당신은 상대에게 당신이 자신감 있고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초반 5분은 서로를 관찰하는 시기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이 상대를 관찰하듯 상대 역시 당신을 살펴 당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점수를 매긴다.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자신감을 표현함으로써 대화의 포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밖에도 상대의 심중을 헤아려 그의 적당한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대에 대한 공감, 이해, 양지라든지 양측에 대한 기대 등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는 겸손하게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비판이나 오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요컨대 초반 5분 동안은 최대한 선의를 보여라. 상냥하고 우호적이며 자발적으로 상대를 돕는 모습으로 상대의 성의와 지속적인 교류의 뜻을 이끌어내라. 낯선 사람을 만나면 바로 입을 떼라. 낯선 사람은 우리가 끊임없이 관계를 개척하여 인맥으로 만들어야 하는 범주에 속한 이들이다. 원안의 공간이 원 밖을 넘을 수 없듯 기존의 인맥으로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맥을 개척해야 한다. 우리는 비행기나 기차 또는 배를 탈 때 잠재적 관계에 있는 많은 낯선 사람을 만난다. 고로 이는 인간관계를 맺을 절호의 기회다. 물론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관계 수립의 가능성을 찾는 일에는 확실히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낯을 가리는 사람들은 대개 완벽한 원사를 구사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우물쭈물하며 입을 떼지 못해 멀쩡한 기회를 어이없이 날려버리거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어정쩡한 말로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낯선 사람을 사귀려면 바로 입을 떼라. 거창한 화제는 필요 없다. 때로는 가볍게 인사말을 건네고 날씨나 시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성공적인 서두가 된다. 미리 적당한 화제를 준비하라. 모임에 참가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초대받았다면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와는 정반대로 화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화제를 선택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핫한 뉴스도 좋고 지난 경험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 소소한 일 등 함께 자리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좋다. 다만 한 가지, 상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화제여야 한다. 한편, 대화를 나누는 중에는 이미 했던 질문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격한 반응이나 논쟁을 일으키기 쉬운 문제는 피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라. 상대가 관심을 갖는 화제를 선택하라. 상대가 무관심한 일이라면 당신이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 상대의 가족에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그의 과거의 성과, 장점 등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화제를 찾아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를 하려면 상대에게 가장 민감하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 상대와 만나기 전에 상대가 현재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칭찬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좋아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의 성과가 클수록 다른 사람이 이를 봐주길 희망한다. 매일 축하의 꽃다발과 명예 속에서 사는 사람도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의 달콤함을 거부하지 않는다. 가령 당신이 만날 사람이 이제 막 승진한 사람이라면 상대의 능력을 칭찬하고 관운을 인정하라. 이는 분명 그가 가장 듣고 싶고 또 가장 말하고 싶은 이야기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칭찬과 인정의 말도 정도에 주의해야 한다. 너무 약하면 상대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너무 과장하면 당신을 경박한 사람으로 여겨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네. 상대가 관심을 갖는 화제를 선택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특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사실 댓글 하나하나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교 활동에 참여하라.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모든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고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을 드러내 친구를 사귄다. 비록 해당 활동이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질의 것일지라도 기꺼이 참여한다. 그들은 알고 있다. 집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얼굴을 맞댄 교류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맥을 넓힐 수 있음을 말이다. 또한 그들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용감하게 드러내 무엇인가를 얻어간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는 구석에 앉아 술만 마시다 돌아가는 형식적 참여는 참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용감하게 친구를 안아줘라. 친구와 만날 때는 어떻게 자신의 반가움을 표현해야 할까?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누고 미소로 마음에 불을 지필 수도 있고 포옹할 수도 있다. 조금 갑작스럽기는 해도 상대에게 진심과 함께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따라서 때로는 낯선 사람과 만날 때에도 가벼운 포옹으로 인사를 나눠보라. 그러면 빠르게 상대와의 거리를 좁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우위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진심을 담아 안부를 물어라. 다른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때에는 형식적으로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진심을 담아라. 거칠에 지나지 않는 인사를 하려면 차라리 모른 척 하는 것이 낫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상대가 나를 존경하는지,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을 상대의 태도를 통해 살피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또 우호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진심을 담은 태도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금상첨화다. 그럼 당신의 인간관계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자, 이제 꿀팁 들어갑니다. 첫째, 업무 중에는 물론이고 모임, 출장 등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소개할 모든 기회를 붙잡아 자신을 추천하라. 둘째, 상대에게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알려라. 셋째, 한번 만난 사람이라도 상대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2번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넷째, 상대의 이름을 기록하고 연락처를 저장하라. 다섯째,
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유지하고 식사 약속을 잡거나 직접 찾아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라. 여섯째, 낯선 사람과의 교류를 중시하라. 단, 적합한 화제를 선택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를 지속해가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머 감각을 키우는 방법. 유머 감각을 키우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바로 정신을 수양하고 감성 지능을 높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단련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유머 감각을 기르고 감정을 해방시켜 위압적이지도 졸렬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답답함을 날리고 마음을 넓혀라. 먼저 허황된 요구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관리자라면 무심결에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늘릴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기업의 CEO, 부서장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증세가 바로 허황된 요구에서 비롯된 강박증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동료와 다른 직원들 역시 마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이런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실제로 한 부서장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직원들이 항상 내 뒤에서 욕을 해요. 폭군이라느니 압박강이라느니 말이 많죠.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언제 압박을 했다고. 부하 직원이 간단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것도 나라면 진즉 끝냈을 일들을 말이에요. 직원들이 능력면에서 자신보다 한 수 아래임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자. 만약 부하 직원들이 부서장과 같은 능력을 지녔다면 그들 모두 부서장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답답함을 토로한 부서장이 자신의 유능함으로 부서장 자리에 올랐듯이 말이다.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을 투영하며 그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너른 마음으로 다름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앞에 부서장이 본인과 직원들의 능력차를 인식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키울 시간을 주는 관용을 베풀었다면 분명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적어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부하 직원을 비난하고 비웃다가 도리어 자신의 기분이 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네.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오 상강빌라에서 제임스 씨가 생각이 나네요. 극중 제임스는 우정후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을 만나면은 부하 직원들이 보자마자 냅다 도망을 가서 화장실까지 숨어버립니다. 뭐 남자 화장실까지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 관리를 해주시는 그 직원분들은 걸레를 100번씩 빨아서 쓰고 있다고 하면서 그 우정우 사장 앞에서는 아주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로 이 대목을 읽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넓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깨달아 봤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인간관계에서 적극성을 높여 마음의 부담을 덜어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사회생활을 위한 인간의 본능적 행동이며 감성지능은 그 행동의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한편 적극적으로 발을 넓혀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유머는 없어서는 안 될 무기다. 바꿔 말하면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유머가 대중적인 친근함을 조성하고 또 관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생각해보라. 친구가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유머러스하지 않던가?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기본적인 유머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아무렇게나 우스운 이야기를 내뱉고 사람들에게 농담을 건넨다고 해서 다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상사가 회의장의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재미있기는커녕 오히려 상사의 행동이 어릿광대처럼 비춰졌다는 어떤 직원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을 한 직원의 상사처럼 유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유머를 구사하지 못하면 도리어 자신의 부족한 유머 감각을 드러내는 꼴이 된다. 유머를 자연스럽게 제대로 구사하려면 첫째, 좋은 습관을 기르고 자조 섞인 농담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지녀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자신을 희화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 전곡을 찌르는 뼈 있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공감을 사되 자신을 폄하하는 수준의 발언이 되지 않도록 선을 지켜야 한다. 둘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물이나 생각을 하나로 연관 지으면 생각지 못한 효과가 나타나 모두에게 즐거움을 안길 수 있음은 물론 업무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언어 구사 능력을 키우고 적절한 몸짓 언어를 곁들여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조금씩 유머의 기술을 연마해 유머로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 곤란한 상황을 무마해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자기 입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머 감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숙명과도 같다.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에 줄곧 존재해 왔고 또 그 무게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업무상의 경쟁과 불안한 동료 관계, 물가 상승 속도와 연봉 인상 속도의 차이, 결혼 생활 등등.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이렇게나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과 마주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용감하게 그 문제에 직면해야 삶과 일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하나의 도전이지만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은 금물이다. 항상 긍정의 힘을 믿어라. 긍정적 감정은 젊은 활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해보라. 단지 잠깐 스친 긍정의 미소, 제스처, 그리고 암시라 할지라도 상사의 긍정적인 메시지에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불태우며 업무에 매진하는가? 긍정은 비단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그 힘을 발휘한다. 셋째, 남을 미워하지 말고 관용과 자기 분석법을 배워라. 관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얻기 힘든 자질이다. 나는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도 결국엔 자신과 감정적인 갈등을 빚는 사람, 이익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 종일 불만을 터뜨리지 않으면 후회를 하고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으면 연이은 실패에 자포자기한다. 한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심리적 장애의 불씨가 된다. 마음속에 풀지 못한 응어리를 남기면 마음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과 승강이를 벌이는데 모든 주의력을 쏟아 결국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즐겁게 일을 할 수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음은 물론이다. 결국 남에게 행복을 주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받기만을 바라면서 점점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명심하라.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원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행복이 찾아온다. 넷째, 풍부한 유머 감각이 건강한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을 명심하라. 불쾌한 일로 침울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건넨 우스갯소리 한마디에 기분이 누그러지곤 한다. 이는 유머가 지닌 힘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예다. 이렇듯 유머는 결정적 순간에 마음속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내주는 역할을 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치유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요컨대 당신이 유머 감각을 발휘해 친구들과 자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다면 긴장감과 초조함을 해소해 상대방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평소 교우 관계에 신경을 쓰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라. 그동안 나는 수많은 외톨이를 만났다. 그들의 공통적 특징은 건강상의 문제가 많다는 것, 특히 심혈관 및 신경계통의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가정 환경과 업무 환경, 사회적 교류 분야에서도 갖가지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사회적 교류를 소홀히 하며 고고한 자세로 외부의 시시비비를 피해가려 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정작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왕래가 없으면 친구가 없고 친구가 없으면 괴팍한 성격이 되며 그 성정은 다시 정신적 우울감을 일으켜 생리적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다. 역설하면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우 관계에 힘써야 여러 감정 지능을 골고루 높일 수 있고 또 갖가지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신이 지닌 정서장애를 없애 신체적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 여섯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선량한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라는 말은 꼭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약자를 위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선량한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남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자신의 심신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넓혀 다양한 분야에 자산을 얻을 수 있다. 네, 보통 부모님들이 친구 만나서 허구한 날 놀지만 말고 집에서 공부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교우관계, 또래관계,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